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이맘때쯤에는 마스크를 벗고 편히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요양원에는 먼 발치에서나마 부모님을 뵈러 온 자녀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박은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가족. 반가운 딸 목소리에 아버지는 있는 힘껏 팔을 흔들어 보입니다. 아버지 반가워서 손 흔드는 거야? 야속한 코로나 탓에 생이별을 한 지도 벌써 1년을 훌쩍.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좋으련만. 쌓일 대로 쌓여버린 그리움은 서로를 앞에 두고도 쉽사리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손이라도 잡아보면 한결 마음이 편할 텐데 그 점이 제일 아쉽고, 다음에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내년에 어버이날에는 꼭 아버지 손도 잡고 얼굴에 이제 뽀뽀도 할 수 있고 스킨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쉽기 그지없는 만남이지만 그마저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면회가 허용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분 단위로 한 팀씩만 신청을 받다 보니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끝나지 않은 데다 고령자가 많은 요양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거 30분 단위로 그 면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일부터 어버이날까지 지금 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 안 되신 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각 시군들도 어버이날을 앞두고 방역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특히 최근 경로당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번진 경주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들을 대신해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등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타역에서 온 가족 간 접촉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직계 가족 간 모임도 가급적 자제하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모이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실내 환기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두 번째로 맞는 몸은 멀고 마음은 가까운 어버이날. 내년에는 꼭 몸도 마음도 가까워지길 모두가 바랐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 경북 12개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3주 더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행사나 모임이 많은 시기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청도의 한 식당. 자리마다 3, 4, 5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면서 요 며칠 새 식당에는 단체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거리두기 풀리고 나니까 지금 어제 한 3일간 보니까 가족 모임이라든지 가족분들 이렇게 많이 오시네요.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경북. 아직까지 상황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역 기준이 완화된 경북 12개 지역에서 지난 한 주 사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단 1명. 우려와 달리 풍선 효과로 인한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거리두기 기준이 각각 다르다 보니 혼란도 적지 않은 상황. 여기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과 행사가 늘어나고 있어 지역 감염이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람들 모이고 이러 하면 또 확산되면 그거 어떡하나 그 걱정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거 풀리도 사람들마다 다 조심하고. 상황에 맞게 방역 단계를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전국 곳곳에서 벌레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예천에서도 가로수 병해충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원과 주택가, 가로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번지면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봄이면 연분홍 꽃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벚나무. 꽃이 진 뒤 초록빛이 짙어질 때쯤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나뭇잎을 모조리 갉아먹는 벚나무 모시나방 애벌레로 해마다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공원과 주택가, 가로변 등 곳곳으로 번지면서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봄 되면은 벚꽃 나무에서 벌레가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떨어지고 눈에 나타나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줄까봐 나무잎을 많이 갉아먹고 보기도 흉하고 떨어지는 벌레도 많고. 예천군은 벚나무 모시나방을 없애기 위해 성충이 되기 전 유충을 방제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는 6월까지 가로수 11,400그루의 방제 작업을 추진합니다. 용문과 보문, 호명 등 피해가 심한 구간에는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나무 주사를 놓는 등 선제 방역에 나섰습니다. 예천군 관내 가로수 중 벚나무가 6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벚나무 모시나방은 해충으로 벚꽃이 떨어질 때쯤 유충이 발생하여 가로수 잎에 피해를 줍니다. 해마다 벚나무 모시나방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가로수 피해가 많았는데 올해는 벚나무 모시나방이 발생하기 전부터 예찰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방제 중에 있습니다. 예천군은 이번 집중 방제를 시작으로 이후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방제를 실시하고 모시나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낙엽을 모아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승격을 추진했다가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해 중단됐었는데요. 개발 규제 완화 등 설득책 마련으로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김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공산은 전체 면적 125제곱킬로미터 가운데 72%를 경북도가, 28%는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보 2점과 보물 28점 등 지정문화재가 다수 위치해 있고 5,000종이 넘는 생물종이 분포해 생물 다양성도 우수합니다.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돼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팔공산이 걸쳐 있는 군위와 칠곡 등 5개 지자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립공원이 되면은 국가 예산이 투입돼서 생태 환경의 보존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래 되면은 팔공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관광 수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공원 승격의 가장 큰 관건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입니다. 지난 2012년에도 승격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이 있어 중단됐습니다. 2019년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도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3%가 찬성 의견을 냈지만 토지주의 경우 절반 가까이 반대했습니다. 결국 개발 규제 완화 등 설득책 마련으로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규제가 강화될 거라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규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옆에 있는 도지사가 관리하니까 좀 쉽지 않느냐, 또 국가에서 관리하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똑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국립공원이 되더라도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는 풀어줄 거는 풀어달라고 도에서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안에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주민 설득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모든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내년 6월쯤 국립공원 승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송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저희 19년도 여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장사 계속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혼자 사시는데 입맛이 너무 없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은 이제 뒷전이고 뭐 많이 드셔야 몸이 건강해지시고 하니까 제가 조금씩 반찬을 드렸는데 저희 엄마 김치를 드시고 입맛을 찾으셨다고 이제 뭐 다른 거 다 잘 드시고 하신다고 오셔가지고 등을 도닥도닥 해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신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반찬을 팔면서 꼭 진짜 판매보다는 뭐 혼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혼자 반찬을 못 해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힘은 들어요. 솔직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한데 이제 진보 시장에서 가게를 하고 있으면서도 조금 힘들어도 이제 정성장에 오게 된 거지요. 지금도 조금 이제 다들 힘드시긴 한데 다들 시장 사람들도 다 밝게 인사해 주시고 하시니까 저한테는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상인분들은 뭐 다들 말하시는 게 좀 투박하시지만 그래도 정은 많으셔가지고 참 따뜻하게 잘 오고 있어요. 정성장에 그래도 잘 해주셔가지고. 활기찬 곳이다. 사람들도 손님들도 오시면은 아이고 왔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물론 상인분들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장사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다들 너무 밝게 대해주셔가지고.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의 핵심인 대구 경북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여기다 올 상반기 안에 고속도로망까지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통합신공항의 접근성 향상이란 숙제를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의 대동맥으로 평가받는 대구 경북선 광역철도망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됐습니다. 대구 경북선은 서대구에서 출발해 통합신공항과 의성을 잇는 66.8km의 노선입니다. 광역철도로 건설되는 만큼 노선 계획과 역사 신설, 부대 시설 조성 등의 지자체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 인적 물적 자원의 신속한 수송이 가능한 복선 철도이기 때문에 공항 주변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액 국비로 지어지는 일반 철도와 달리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건설비의 30%인 6천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고 해마다 300억 원이 넘는 운영비도 경유지 지자체에서 내야 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에 현재는 건설비의 30%, 운영비를 100% 부담하는 지방 비율을 건설비의 10에서 20%, 운영비의 70%까지 국가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시에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발표 예정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신공항 연계 도로망인 중앙고속도로 읍내 JC에서 의성 IC 구간 확장 사업과 북구미 IC에서 군위 JC 도로 신설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가장 큰 숙제였던 광역교통망 연결이 해결되면 신공항과 연계한 시군별 발전계획 수립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이 되고 나면은 510만 시도민들께서는 아주 편리하게 공항을 정확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항 활성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계교통망의 국가계획 반영으로 성공적인 개항에 첫 단추를 끼운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신공항 연계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HCN 뉴스 김들입니다.
경주 북부시장 청년몰,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청년 창업자도 키운다며 15억 원이나 들여 조성한 건데요. 사업 4년 만에 청년들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도 활기 없는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 북부시장에 자리 잡은 청년몰, 욜로몰입니다. 영업이 한창일 시간이지만 실내는 컴컴하기만 합니다. 문을 닫은 지 좋기 1년은 넘어 보이는 가게들. 간판엔 거미줄이 가득하고 입구마다 주인 없는 우편물이 넘쳐납니다. 젊은 사람 자석 안 되니까네. 음식회가 못 파니까네. 석한 대표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가기 숙박이 됐나. 또 세도 또 20만, 한 달에 20만 줘야 되지라. 전기세 주지를, 뭐 관리비 주지를, 물세 주지를 다 있잖아요. 지난 2017년 20개 점포로 시작한 욜로몰은 1년 만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초기 반짝하던 손님 발길이 하나둘 줄고 임대료 등 지원마저 끊기자 사업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4년 정도가 지난 현재 영업 중인 가게는 12곳인데 이 가운데서도 절반은 이런 단순 사무실이고 나머지도 실제 청년이 운영 중인 곳은 2곳에 불과합니다. 상인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청년몰 조성 당시 북부시장 점포 120곳 중 70곳가량이 비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침체된 상권에서 베테랑 장사꾼도 아닌 신참이 버티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도에서는 낙후됐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 그러면 적어도 5년 정도는 사업단에서 다 사업단 다를 주지는 못하잖아, 그죠? 5명이 시작했어도 다 가더라도 1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경쟁력 없는 아이템이나 미흡한 시장 분석 역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의존성만 높이고 자생력은 키우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주로 보면은 외식업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외식업이라도 깊은 노하우와 자기만의 고유한 특색이 없이 그냥 따라하다가 거의 비슷한 업종끼리 해서 경쟁하다가 그만 문을 닫고 하는. 경주 등 경북 4곳을 포함해 전국에 조성된 청년몰은 모두 38곳. 입점한 점포 650개 중 40%가량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렇다 할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올해도 김천과 거창, 보성 등 곳곳에서 또 다른 청년몰이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자유학구제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자유학구제는 도시의 큰 학교에서 시골의 작은 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자유롭게 전 입학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경북에서는 올해만 600여 명이 작은 학교로 유입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과 논으로 둘러싸인 시골의 작은 학교.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로 운동장이 시끌벅적합니다. 교장 선생님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립니다. 아침 활동에 재미있는 거는 친구들과 운동장을 돌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줄넘기 해서 실력도 많이 늘 수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음악에 맞춰 율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문어입구 연습해가지고 신나고 재밌었고 그리고 힘들었지만 신나게 해서 즐거웠어요. 이 학교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도입한 뒤 학생 수가 3배나 늘었습니다. 20명에 불과했던 학생 수가 2년 만에 62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신앙송 버스킹과 예체능 중심의 방과 후 활동, 텃밭과 병아리 사육장 운영 등 작은 학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가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 학생들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학교 안에 자리 잡혀져 있고 또 교직원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문화에 같이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많이 사랑받고 있으니까 이 학교에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큰 학교에서 시골의 작은 학교로 자유롭게 전입학할 수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지난 2019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255명이 작은 학교로 유입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